수지 맞은 우리 74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수지에게 연인으로서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제 진수지를 그냥 예쁜 여동생으로만 생각하겠다는 뜻인데요. 호칭도 수경이로 부르고 오빠로서 진수지의 분원 전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가 최선영의 호적에 올라가길 원하고 수경이로 살아가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인이든 여동생이든 매일 얼굴을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은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진수지와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채우리는 본격적으로 진수지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말투도 바꿨고 채우리의 행동에 진수지는 물론 마당집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바뀐 분위기에 어색해하였는데요. 최선영의 눈에는 채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보여서 채우리에게 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냐며 속상해하였고 채우리는 이 방법만이 최선영과 진수지와 자신이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진수지가 온전히 최선영의 법적인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자신 때문에 진수지와 채우리가 각자에게서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이대로 두 사람을 온전히 자식으로서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사랑을 모른 채 하고 살아야 할지 갈등에 빠졌습니다. 채우리는 병원에 출근해서도 진수지에게 서로가 남매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시켰는데 윤가림은 채우리의 행동에 놀라 진수지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겼음을 금방 눈치를 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사람이 뭐가 문제냐며 윤가림은 진수지의 결정에 답답해했습니다. 채우리는 단순히 진수지를 마당집에서 떠나지 않게 최선영과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남매로 지내자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수지를 동생 수경이로 받아들이려고 밀려오는 두 사람의 달콤한 추억들을 억지로 떨쳐내면서까지 수경이는 내 동생이다를 연신 반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설득시켰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채우리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잡고 행동하면 진수지도 자신을 오빠로서 거부감 없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불편해했던 진수지도 넉살 좋은 채우리의 행동에 굳이 채우리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지방분원 전출 신청을 중단하였습니다. 진수지는 이제 문간방을 떠나 정식으로 마당집 식구가 되어 강우창이 쓰던 방에서 살게 되고 채우리와 나란히 옆방에 살게 되었으니 두 사람의 거리는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셈인데요. 드라마의 말미에는 결국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진수지가 채우리와 2층에서 살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난관에 부딪히는 일도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지가 마당집 2층으로 입성하면서 강우창은 하차하거나 비중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마침 아라의 유치원 선생님은 강우창이 도통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선자리가 생겼다는 핑계로 강우창의 마음을 떠보았고 연애에는 쑥맥인 강우창은 아무 생각 없이 유치원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서 상처를 받은 유치원 선생님은 강우창을 놓아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강우창의 마음속에 최선영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강우창도 그동안 최선영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예나 지금이나 진수지의 일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요. 김마리는 아직도 한진태가 최선영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비서에게 한진태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고 시켰지만 요즘 부쩍 보고가 뜸해진 것을 문제 삼은 김마리는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고 비서는 이미 한진태에게 들켜서 더 이상은 김마리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이 비서에게 일을 시킨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냐면서 도리어 한진태를 찾아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었고 자신 몰래 딴 사람과 바람이 난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변명도 추가하였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자신의 뒷조사를 하든 말든 자신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 없고 깨끗한데 김마리가 아직도 최선영과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으니 김마리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질투를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상견례 날 음식을 하러 온 최선영을 대하는 눈빛이 오죽 따뜻했으면 장윤자까지 의심하냐면서 열을 내었는데요. 장윤자는 김마리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구경을 하면서 김마리의 차가운 분위기에 대해 흉을 보았고, 한진태가 최선영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보아 분명 두 사람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고 진나영에게 험담을 늘어놓다가 김마리에게 들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진태는 해달라는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안 해주면서 자신의 뒷조사까지 하면서 집착을 보이는 김마리에게 최선영과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김마리를 마당집으로 데리고 갔고, 김마리는 마당집에 가서 조차도 의심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최선영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메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진태가 좋아하는 음식을 최선영이 결정하여 알아서 내오는 것이 너무 거슬린 김마리는 최선영이 한진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며 마당집과 최선영이 한진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따져 물었고, 한진태는 병원 일로 매일 지친 자신이었지만 현우를 잃은 이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김마리에게 차마 밥상을 차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면서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들른 곳이 마당집이었다고 하자, 김마리는 이 밥이나 저 밥이나 집에 밥 차려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진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넘어가려고 한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한진태는 현우 문제로 늘 냉랭한 김마리와의 결혼 생활에 지친 마음을 마당집 밥 한 끼로 위로받았고, 마당집의 따뜻함에 이끌려 오늘까지 왔다고 말하였고, 김마리가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지만 김마리는 자신의 집은 차갑고 어두운데 최선영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하냐며 속으로 열이 받았고, 최선영에게 한진태와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잘 먹으라며 남의 남편을 홀려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화를 내고 나가려 했고, 그 광경을 채우리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75화에서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막말을 하고 나가는 김마리의 앞을 막아서서 김마리 이사장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방금 하신 행동은 해들재단 이사장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김마리는 이봐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채우리는 전 해들병원 정신과 의사 채우리입니다. 저분은 저희 엄마이시고요. 방금 하신 말들 반드시 이사장님께서 저희 어머님께 직접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런 이대로 못 가십니다. 김마리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지금 그쪽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의 남편 불러내서 밥 차려주고 눈웃음 치고 두 사람 잘해보라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요? 채우리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혼자 망상에 빠져서 저희 어머니 매도하지 마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최선영은 우리야 그만해. 원장님 어서 사모님 모시고 돌아가세요. 한진태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우리 선생 내가 대신 사과하네. 하며 김마리를 끌고 나갔고, 최선영은 채우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막습니다. 강정수는 왜 우리를 잡고 그려? 저런 싹퉁바가지는 머리 끄댕이를 죄다 뜯어놓아야 하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말을 나불대는겨. 저래가지고 무신봉사를 하러 다닌다고 폼을 잡고 앉았어. 정말 망할 놈의 여편네네. 하며 뒤에서 욕을 합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를 끌고 나와 정말 당신에게 실망했소. 왜 밑도 끝도 없이 선영씨를 곡해하는 거예요? 김마리는 그럼 나더러 두 사람 사이에서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진태는 내가 다 설명했잖소.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김마리와 한진태는 기분이 잔뜩 상한 채 귀가를 하였고, 진나영은 아버님 식사 차려드릴까요? 하자 한진태는 우리는 생각이 없으니 현성이 오면 니들끼리 먹어라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진나영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챕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당신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마당집 사람들이 놀라는 거 못 봤어요? 당신도 보았듯이 아까 그 채우리 선생이 우리 병원 의사인데 내가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선영씨한테 다른 맘을 가질 수가 있겠소? 김마리는 혹시 채우리 선생이 그 여자 아들인 거 알고 병원으로 들인 거예요? 한진태는 어이가 없어서 인사 문제는 나보다 재단이 더 우선권 있는 거 아니요? 좀 침착하게 상황을 보려고 노력 좀 해봐요.
감정에 치우쳐서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선영씨 볼 낯이 없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기분 좋겠소?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걱정해요? 정말 그 여자라면 치가 떨려요. 한진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믿어주겠소? 나 정말 많이 지쳤어요. 나 정말 혼자 살고 싶다고요. 김마리는 그렇겠죠. 당신의 본색은 바로 그거죠. 현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당신 혼자 편하자고 그 여자 집 가서 편하게 밥 먹을 생각은 말았어야죠. 밥알이 돌 같아도 당신이 지은 죄값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집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당신은 그 여자가 차려주는 밥 먹고 마음이 편해졌을지 몰라도 나는 30년 동안 물 한 모금도 독약같이 써서 맘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당신만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해요. 한진태는 그래요.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하지만 오늘 일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 당신이 정식으로 선영 씨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소. 김마리는 한진태가 하는 말은 콧등으로만 듣는데요. 당신은 현우와 날 이별시킨 죄, 죽을 때까지 벌 받아야 해요. 아무리 지옥 같은 고통이라도 절대 위로받을 수 없고 혼자 견뎌내야 한다고요. 라고 쏘아붙입니다. 한진태와 김마리의 분위기가 살벌한 것을 본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현성씨 요즘 어머니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저도 어머님 뵙기가 정 같지 않아요. 우리 콩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우리 콩이 책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제대로 태교해야 하는데 이제 점점 몸도 무거워지고 아래층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요. 아래층에 있는 아기용품들 2층 우리 방 옆방에 옮겨놓으면 안 돼요? 그 방 빈 방이라면서요. 한현성은 그 방은 그래도 좀. 그냥 어머니가 나영씨 아이 같이 잘 돌봐줄 수 있게 아래층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자 진나영은 현성씨 내 남편 맞아요? 우리 콩이 아빠 맞아요? 나랑 콩이 힘들까봐 그러는 건데. 지금 어머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을 쓰면 안 되는 비밀 같은 거라도 있어요? 한현성은 딱히 비밀이랄 건 없지만 김마리가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나영의 제안을 미리 차단해 보려 했는데요. 진나영은 일전에 장윤자가 집에 다녀간 후로 싸늘해진 김마리를 대하는 것이 맘에 걸렸고 이참에 그 방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들고 해서 아기방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방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김마리의 눈에서 냉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방에 관심을 가지면 김마리가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도 진나영은 일부러 김마리의 속을 뒤집어 보고 싶은 맘도 있어서 일부러 짜낸 생각이었고 한현성이 우물쭈물하자 한진태에게 직행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진나영은 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층 저희 방 옆방을 아기방으로 사용하게 허락해주세요. 한현성은 진나영을 말리려고 하였지만 한진태는 잠깐만 그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아직 아이가 태어나려면 멀었는데 너도 내 시어머니랑 똑같구나. 내 시어머니는 아래층에서 키우고 싶어 하던데. 둘이 합의 본 거 아니었냐? 진나영은 출산일은 멀었지만 어머님이 매일같이 아이 물건을 사들이시고 아래층에 마땅히 둘 데도 없잖아요. 이제 저도 몸이 무거워져서 아래층에 자주 내려오는 게 부담이 되고 우리 콩이 걱정이 돼서요. 한진태는 네 시어머니랑 상의해보고 결정을 내리마. 그 방은 네 시어머니가 특별히 생각하는 방이어서 말야. 진나영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하고 간청 아닌 간청을 하였고 한진태는 김마리를 불러서 진나영의 의견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김마리는 그 방이요? 그 방은 안 돼요. 그 방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며 단박에 거절을 하였고 김나영을 불러 왜 꼭 그 방을 쓰려는 건지 따집니다. 너 내가 그 방을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니? 진나영은 어머니께서 그 방을 쓰지 말라시면 안 쓰겠지만 제가 남도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인데 저만 그 방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게 실망을 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인데 어머님은 저에게 거리를 두시니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며 눈물을 흘렸고 김마리는 얘가 또 무슨 꿍꿍이야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러다 또 현성이랑 파혼하겠다고 집 나가는 것은 아닐까. 김마리는 초조하여
어쩔 수 없이 방을 내놓기로 생각은 해보는데요. 한진태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아래층 위층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거예요? 현성이 아이 당신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소? 몸에 무리가 오면 아이 건강에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현성이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당신도 말했잖소. 마치 현우가 돌아온 느낌이라면서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훌훌 털어버립시다. 그 방 애들한테 내줘요. 김마리는 그래요. 우리 현우가 돌아온 거 맞아요. 그 방은 우리 현우 방이에요. 정말 현우가 돌아온 거라면 현우에게 방을 내줘야 하는 게 맞겠죠. 김마리는 자신이 절에 가서 그토록 현우를 돌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현우의 방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그 방은 현우를 잃어버린 후 현우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김마리조차 열어보지 않고 꽁꽁 잠궈둔 방이었는데요. 김마리는 속으로 현우야 드디어 너를 만나는구나. 너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널 오랫동안 혼자 둬서. 이제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현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30년 만에 보는 현우의 물건들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현성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현우로 부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병원에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진수지를 수경이라고 부르면서 남매 연습을 계속하는데요. 모영수는 채우리에게 두 사람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병원에 복직한 지가 언젠데. 이제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겠어? 나 흰머리 생긴 거 좀 봐라. 너희 둘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거 보려고 기다리다간 내가 아주 신선이 되겠어.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하자 윤가림은 모영수가 눈치도 없이 떠드는 것에 과장님, 누가 요즘 국수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꼭 뭐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하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고 모영수는 두 사람이 말야 요즘 내가 보기에 너무 심심해. 카톡도 안 날리고 손도 안 잡고 칼퇴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 거야? 제발 야근하지 말고 나가서 연애를 하라고. 하자 채우리는 과장님 날도 더운데 손을 왜 잡아요? 그리고 사내 연애 이제부터 절대 금지. 우린 다 한 식구니까 필요 이상의 문자 날리지 말고 차분하게 업무에만 충실하자고요. 하며 딴소리를 합니다.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티를 내고 싶지 않으면 수경아 부르지를 말던가. 언제까지 이중생활할 거예요? 채우리는 수경이가 내 동생인 거 알려지면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놈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 수경이 남친은 내가 특별히 단속해야 하니까. 하며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모영수는 진수지가 분원 전출을 접은 것에 기분이 좋아서 회식을 하자고 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채우리는 말실수를 하고 맙니다. 우리 수경이는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 엄마 옆에서 딸랑딸랑 재롱 부리는 백구. 우리 수경이는 오빠 말 아주 잘 듣는 배추천사예요. 하였고 진수지는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네가 오빠면 다야. 언제부터 네가 오빠였냐 하며 채우리의 입을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윤가림은 결국 모영수에게 두 사람이 남매라는 사실을 말해버렸고 모영수는 남매. 왜 남매? 아니 그럼 국수는 물 건너간 거야? 하며 눈이 풀립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75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75화에서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무례한 말을 한 것에 대해 김마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김마리는 최선영을 감싸는 한진태에게 더욱 화가 납니다. 진장수는 진도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날려먹게 되고 장윤자는 진나영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데 다시는 한진태의 집에 장윤자를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장윤자를 다시 본 김마리는 화가 납니다. 진수지는 회식 자리에서 채우리가 술김에 한 말 때문에 두 사람이 남매란 것이 동료들에게 들키게 되고 진나영은 한진태를 설득해서 2층 방을 아기방으로 만들고 태교를 시작하려고 하자 김마리는 콩이를 현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최선영은 진수지를 딸로 받아들이기 위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이대로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로 살아가게만 할 수 없다면서 최후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는데 오랫동안 간직해온 채우리의 입양 서류를 꺼내들었고 채우리의 가족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 서류에는 채우리가 입양 당시의 이름인 현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최선영은 채우리와 채두리를 함께 입양하면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새 이름을 우리두리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최선영은 김마리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러 온 한진태에게서 김마리가 왜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유를 듣게 되는데요. 한진태는 감정이 격해져서 다 내 잘못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우리 현우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렸고, 최선영은 한진태의 아들이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놀라고 맙니다. 최선영은 한진태가 마시던 술잔을 가지고 있다가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결과는 부자관계 일치로 나옵니다. 최선영은 이 사실을 한진태에게 조심히 알렸고 한진태는 그럴 리 없다면서 의심을 합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의 칫솔을 가지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고 정말 친자관계임을 알게 되어 김마리에게 알립니다. 김마리는 믿을 수 없다면서 혹시 채우리가 마당집 여자와 한진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닌가 의심이 폭발하였고 한진태는 김마리를 직접 검사소로 데리고 갑니다. 김마리는 채우리가 한진태와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현우임을 알고 한진태가 자기 자식이 아니어서 현우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 것을 후회하고 최선영의 호적에 채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최선영은 진수지를 위해서 채우리를 보내기로 하고 눈물을 짓는데 김마리는 최선영과는 사돈이 될 수 없다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장윤자도 진수지의 결혼을 회방 놓으려 합니다. 결국 최선영은 진나영과 장윤자의 비리를 김마리 앞에서 폭로를 하게 되고 진나영은 한현성에게서 이혼을 당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